예, 격렬한 교전 속에 희생은 늘어만 가고 혹시나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확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백승훈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말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쟁의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언급했는데 결국은 지상전이 시작된 거죠? 네네, 지상전은 26일 날 벌써 시작이 됐죠. 예. 26일 날 이스라엘군이 주둔하면서 그 안에서, 가자지구 안에서 군사작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가자 장벽을 무너뜨리고, 탱크와 기갑부대가 들어가서 군사작전을 하고, 도로 나왔습니다. 이미 지상전은 시작되었던 것이죠. 26일 예. 기점으로요. 그런데 지상전은 시작이 됐지만 이게 전면전 수준으로는 보기는 어렵다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지상전은 맞고 전면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전면전 수준을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기준이 조금 애매합니다. 육해공군이 다 총동원돼서 대치하는 상황을 그 전면전이라고 한다면 전면전은 아니고 또 지금 헤즈볼라나 이란이나 다른 세력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면전 아니다 하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 그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이제 시가전입니다. 지금 하는 방식대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우선 포병 부대와 그 공군의 폭격 이후에 기갑 부대, 그다음 탱크를 위시한 그 기갑 부대, 그다음에 그 전투 공병대, 그리고 이제 보병이 들어가서 이제 그 시가전을 벌이기 때문에 이게 전면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전쟁 양태, 형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면전 시작되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단, 만약에 이게 전면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국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예. 이게 아랍 대 이스라엘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헤즈볼라나 이란의 개입이 이렇게 되지 않아서 지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안에서 제한된 전쟁으로 가자 지구 내에서만 지금 격전이 되니까 전면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전쟁은 이게 전면전이 되든 아니든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면 이런 형태로 계속 전쟁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기존의 2008년, 2012년 전쟁도 똑같은 형태로 벌어졌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BBC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한 조각 한 조각씩 해치우고 있는 듯 하다라는 이제 그 평가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략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지상군 투입을 최대한 미뤄왔었는데요. 시점을 두고도 예측이 많았었는데 왜 지금 시점을 택한 것일까? 어떤 판단이 작용했을 거라 분석하십니까? 지금 지상군 파견은 당연히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하겠다고 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를 괴멸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의 군사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상군 파견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상군 파견은 하는 것인데 지금 시점을 두고 언제 할 것이냐 인질도 잡혀 있고 이게 잘못 들어갔다가 이게 잘못된 나선으로 빨려 들어가서 전면전 확전이 될까봐 이제 두려워서 지금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민간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이 이스라엘 측에 꼭 원하는 방향으로 지나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당한 전쟁으로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민간인 피해자가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게 정당한 전쟁이 아니라 이제 그 프레임 전쟁으로 되면서 이스라엘이 더 기다렸다가는 오히려 전면전 하는데 더 힘든 그 외교적인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점을 잡고 들어가게 된 것이죠. 네. 자, 연구원님 연결하는 과정에서 잠시 음성 상태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이런 판단 속내는 민간인의 피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론이 불리해질 거란 생각 때문에 그런 정략적인 판단 때문에 이제 그 지상군 투입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서 좀 지상군 투입은 자제해라라고 당부를 한 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그 지상군 투입에 있어서 미국의 판단도 조금은 들어갔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이 하마스와의 전쟁, 특히 자신네들의 안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는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도움이나 받긴 하지만 항상 마지막 선택은 이스라엘 그 정책 결정자 안에서 내려졌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그 1차 그 모든 중동전뿐만 아니라 그 하마스와 벌어졌던 가자 분쟁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요번에도 이것은 그 미국은 당연히 이게 확전가 되는 것은 원치 않았지만 하마스는 그 작전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끌 수는 없고, 이스라엘의 작전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런 분쟁을 계속 이렇게 해서 끌어갈 수는 없고, 하마스는 우리가 확실히 요번에 축출하겠다. 아니면 괴멸을 하지 못하더라도 재기 불능한 수준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려면 지상군 투입이 되었어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가자시리의 하마스를 없애려면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 벙커들이라든지 그 거점 시설을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초토화를 시켜야 됐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미국이 계속 그걸 막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그 자기네들은 조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우리가 들어가서 너네들이 이스라엘군이 주둔이 늘어나면 민간인 피해자가 늘어나고 전쟁이 확대될 수 있으니 대리 인트림 가버먼트, 과도 정부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서한 지구의 알파타 정부를 대신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니네들이 어느 정도 오랜 장기간 있으면서 할 것인지, 그 선택지가 세 가지였는데 그걸 이제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직 이제 미국은 계속 정리가 안 됐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입장도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할지. 왜냐면 아직 대안들이 확실히 설정된 게 아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국제 여론이나 이런 상황들이 악화되는 국면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자기네들의 지상군 투입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다 알겠지. 며칠 전에는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 하마스의 임시 휴전을 해라라고 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결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압박도 받으면서 이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 지금 선택해서 들어갈 거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선택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고 이스라엘은 선택을 한 것이죠. 지상군 파견이라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막으로도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의 희생이 너무나 크고 또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이게 최후 통첩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주민들의 상황은 지금도 열악하지만 더 절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스라엘은 분명히 경고를 했죠. 1차 그 대피령을 내린 이후에 대피하지 않은 그 가자 지구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네들 지금 대피하지 않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네들이 하마스를 지원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벌어지는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전쟁이 진행되면 그리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늘어나면 자기네들에 대한 압박이나 그런 국제사회 비난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다시 2차 대피령을 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피난을 갔던 가자 그 시의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다시 나는 내가 죽더라도 내 집에서 죽겠다라고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다른 여러 역학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전쟁을 더 이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군요. 인질들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경우는 작전이 인질 구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하마스는 인질의 일부를 좀 석방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제시한 것이 이스라엘에 붙잡혀 있는 팔레스타인 포로 수천 명과 이번에 하마스가 붙잡아온 인질을 교환하자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이게 협상의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차원에서도 인질을 구출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협상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1,400명의 자국민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 4차 중동전이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피해를 많이 받은 전쟁인데 2,800명이 죽었고 그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자국민이 많이 그 죽은 사건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 카드로 인질을 우리가 280명 인질을 우리가 확보하고 우리가 그러면 6천 명 갖고 데리고 있는 정치범이나 팔레스타인 인질들을 석방할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네들이 그 국가가 공격을 받은 거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질과 인질 포로 교환은 별로 지금 이 상황에 벌어진 상황에 어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협상이 붙을 수 있는 의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이 인지를 붙이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휴전을 한다. 예.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고요. 하마스 측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는 협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우리가 예. 대화에 라고 보여주는 것 하나와 하나는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억압을 받았던 6천 명 그중에서 700명은 행정구금이라고 법적인 심판 없이 이스라엘에서 체포된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다라는 흠집내기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어서 예. 이것이 어떤 타협이나 협상으로 이어질 확률은 낮습니다. 그렇군요. 연구원님, 저희가 한 3, 4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중요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일단 확전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이거 혹시 이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의도로 읽어도 됩니까? 아니,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거고요. 워딩을 보면 말씀드려요. 본인이 우리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되면 다른 진영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무슬림 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냥 메시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umma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렇게 억압받고 이렇게 한다면 다른 그 무슬림 국가들 이란은 시아파 국가이기 때문에 순니 시아랑 좀 다르긴 하지만 예. 큰 틀에서 무슬림 커뮤니티, 무슬림 사회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조치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죠. 지금 이란은 개입을 하고 이렇게 확전을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자금력이나 이런 정치 상황으로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전, 자신네들이 직접 개입해서 이 전쟁을 꾸려가긴 쉽지 않고 미국도 지금 항모를 2대나 지금 지중해 배치해놓고 예. 지상군도 2,000명 그리고 또 보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투 병력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게 확정해서 이란이 얻을 수 있는 그 정치적 외교적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기는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직접 개입 말고 이란이 간접적으로 좀 우회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여지는 남아 있는 겁니까? 그거는 당연히 있죠. 헤즈볼라라고 하든지 다양한 시리아나 이라크에는 민병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할 수 있는 개입은 있는데요. 예. 헤즈볼라 외에는 이스라엘에 어떤 큰 군사 타격을 미칠 그런 민병대 수준은 아닙니다. 시리아나 이라크에 있는 세력은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의 개입이 가장 큰 우려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 사우디 국방장관이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이 전쟁과 관련해서 사안을 좀 논의할 예정인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국내 여론도 굉장히 좋지가 않고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지지율도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사면 초과에 놓인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을 방문하는 사우디 국방장관 사이에 어떤 수준의 메시지가 나올지 관련 논의와 관련해서 좀 전망하시는 게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는 사우디라는 거가 드러납니다. 사우디가 가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가 항상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두 국가 해법으로 가야 된다. 아브라함 협상은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자기네들의 지렛대, 레버리지도 높이고 또 그걸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어떤 안들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텐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너네들은 뭘 우리한테 해줄 수 있겠냐 그런 것들이 이제 막고 이야기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우디는 자기네들의 국책 프로그램인 네옴이나 이런 국가개발 프로그램에 미국의 지원이나 직접 투자가 너무 약하다 이런 불만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같이 공동성명서를 내고 움직여 준다면 이제 그 자기네들은 그 반대급부로 뭔가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야기를 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다 만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협상에서는 예. 사우디가 상당히 높은 포지션을 잡고 하는 협상이라고 그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지금 백악관에서 오늘 사우디와 미국의 만남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